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님이신 김성진 교수님의 외침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교수님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 세계를 망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악성 바이러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칼막스로부터 시작된 좌파 이데올로기라는 바이러스고, 또 하나는 지금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우한 폐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막스의 변종이라 할 수 있는 모택동 마오이즘이 전 세계 미국까지 퍼져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칼막스와 모택동 마오이즘이 한반도에 무엇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리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환시대의 망령, 리영이와 그 아류의 이념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통의 축제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첫 시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민족으로서나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할 수도 있었고, 그리하여 고통의 축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한 고난의 세월을 딛고 굳건히 일어선 삶이고 민족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압박과 유혹에도 굴종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었고, 형편이 나아졌다 해서 안일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고통과 고난이 그 주된 원인이 가난과 절대 고독이었지만, 어느 순간에도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독하다 하여서 시류에 영합하기 위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난은 오히려 타락과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고독은 도전과 성취를 향해 끝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공고기획과 부속공장 구석에서 읽은 시집이 아까 말씀드린 고통의 축제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자체가 고통인 상황에서 밀려나듯 공고를 졸업하고 대학 주변의 자치촌에서 풀빵을 굽고 어묵도 팔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저를 지탱하게 해준 말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성경 구절과 고통의 축제라는 시집의 이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탈리아의 마지니처럼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되겠다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게 되었고, 남북의 분단과 대립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책은 전통문화라는 생각에서 독학으로 사서삼경을 익히고 한국 고대사를 공부했지만,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한문을 배울 기회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당대 대학가는 물론이고 글줄이나 읽은 사람이라면 필독서로 여겨졌던 태백산맥, 그리고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 팔억인가의 대화, 이런 책을 접할 여유도 책 살 돈도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무허가 판잣집이 철거되는 바람에
저는 서둘러서 군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씩 끼니를 걸러가야 비로소 책 한 권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리영이의 책을 살 엄두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왠지 저는 빌려가면서 그런 책을 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저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청년 시절까지의 가난을 오히려 감사와 축복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고통마저 축제로 여기게 하고 고난을 겪는 것이 삶의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시집과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축복과 번영을 선사해 준 신의 은총을 저주하고 혹평하는 악질 바이러스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리영이의 책들은 분명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오염시킨 괴질의 슈퍼 전파자였습니다. 저는 이제껏 리영이의 저술들을 단 한 장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궁핍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나의 지적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사과가 썩었다는 것은 그냥 딱 보면 아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먹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래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쩌다 보니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이라든지 리영이의 책뿐만 아니라 자칭 작가라고 하는 유시민의 책조차도 저는 아예 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로 국민가객 나훈아의 노랫말처럼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생각을 자주 해왔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 공산당과 김정은에게 어떤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그렇게 약점을 잡혀있기 때문에 온통 나라 말아먹는 작태만을 일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중국 공산당과 김정은에게 어떤 약점을 잡힌 때문도 있었겠지만은 문재인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리영이와 그 아류의 적색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사 최악의 재앙이었던 중국의 문화 대혁명과 그 과정에서 수천만 명을 잔혹하게 학살한 세계적인 독재자 모택동을 극찬하고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이고 공개 처형하는 김일성 세습 독재 세력을 옹호했다는 것만으로도 리영이의 저술은 민족의 대재앙이자 망령이며 악성 괴질이라는 슈퍼 전파자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 특히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어용 방송들과 좌파 유튜브를 보면 리영이를 사상의 은사, 참 언론인 등의 말로 숭배하는 프로그램 일색입니다. 리영이 재단도 있고 리영이 상도 있고 리영이 평전도 출판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리영이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리영이 재단 시민 강좌를 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리영이를 정신적 스승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리영이의 뒤틀린 사고는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데 여전히 리영이를 비판 없이 숭배하니 우리 사회가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환시대의 망령인 리영이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전환시대의 망령 리영이를 역사의 무덤 속에 다시 묻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리영이 저술의 악성 괴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좀비처럼 한국 사회를 휩쓸고 다니는 이런 세력들을 퇴치해야만 합니다. 모택동은 문화대혁명 당시 비림비공이라 해서 림표하고 공자를 홍위병을 앞세워서 중국 전역에서 그 그림자를 말살하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대혁명을 모방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악령의 시인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환시대의 망령 리영이의 추방운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리영이라는 이 악성 괴질 바이러스의 퇴치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